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사사건건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책임 총리 첫 주례 회동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과 총리 주례 회동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첫 주례 회동 가졌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로 어떤 이야기 많이 오고 갔습니까? 일단 뭐 공개된 발언을 보면은요. 이 용산공원 개방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이걸 현대화해서 공원으로 만드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역사적인 그런 장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형을 보존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공간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좀 배우는 그런 공간이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규제 개혁이 곧 성장이다. 이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는 규제 혁신 전략 회의 등을 추진을 하고 이것을 좀 실효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화답을 했고, 근데 지금 물가 급등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한데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히 또 주문을 했습니다. 네, 자 주례 회동을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도 오갔다고 합니다. 자 다음 주제 뭔가요? 주민 위한 일에 여야 없다입니다.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당선인 오늘 만났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울시, 경기도의 현안을 논의를 하고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일단 두 사람이 만나서 이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20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요. 이 만남은 김동연 당선인 측이 먼저 만나자라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러자라고 화답을 한 그런 결과입니다. 일단 두 사람이 만나서 덕담을 좀 주고받았는데요. 김동연 당선인의 경우에는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선의 관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세훈 시장도 오로지 수도권 시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야 없이 이렇게 협력하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민 위한 일에 여야 없다 이런 이야기 오고 갔고요. 협치 계속 강조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 한 170만 명 정도 되고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한다. 그만큼 밀접하게 수도권이 연관돼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특히 교통 문제, 그리고 주거, 그다음에 폐기물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 경기, 인천이 공동으로 이제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자 협의체라든지 이런 걸 구성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김동연 당선인도 여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하면서 이 경기 그리고 서울시가 위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찾아보자라고 화답을 했고 마찬가지로 이제 3자가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같이 공감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후에 김동연 당선인은 오후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과도 만났기 때문에 조만간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여야의 협치 실제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인구 절반이 모여 사는 곳이죠. 네, 수도권 단체장들 함께 모이는 장면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뭡니까? 교섭 결렬 물류 막혔다입니다. 네, 자 대화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화물연대 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파업 오늘로 이제 일주일째 접어들었는데요. 정부와 화물연대가 주말 이틀 동안 계속 늦은 밤까지 교섭을 계속 이어갔는데 결국 4차 교섭이 결렬이 되면서 지금 좀 교섭이 소강 상태인 상황입니다. 네, 잠정 합의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어제 오후에는 흘러나왔었는데 결국 깨졌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결렬이 되었느냐에 대해서는 화물연대하고 지금 국토부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화물연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화주단체를 포함해서 국토교통부가 같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안전운임제, 지금 보시는 대로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일몰이 폐지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몰제 폐지가 아니고 안전운임제를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으로 지속 추진하고 그다음에 품목을 확대하는 문제, 지금 시멘트하고 일부 이제 컨테이너에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품목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확대를 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걸 약속한다라는 잠정 합의안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난항을 좀 표시를 하면서 이것이 합의가 결국은 깨진 것이다. 이게 이제 화물연대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토부 설명은 좀 다른데요. 국토부는 계속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언급한 그런 내용을 실무적으로 논의한 바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제 화물연대 제안을 국토부가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화가 중단이 된 것이고 국민의힘이 이제 수용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은 여전히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파업 이제 일주일째 지나가고 있는데 물류 차질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죠.
오늘 이제 정부가 밝힌 걸 보면은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철강, 타이어,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의 출하 차질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시멘트의 경우에는 평소 대비 출하량이 급감한 그런 상황이고 일부 레미콘 공장은 중단이 가동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장치율의 경우에도 지금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항이랑 이런 것들을 보셨지만 장치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컨테이너들이 항만에 쌓여 있느냐 이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78.1%로 부산항의 경우가 포화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80%를 일반적으로 포화 상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항제철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당장 오늘부터 중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경제단체들은 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야 된다 이런 제안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화물연대는 이 정부와 지금 이제 업계와 화주 단체들이 노동자로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무 개시 명령도 그것도 어불성설이다. 자영업자들이 손해보면서 영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받아치고 있어서 갈등은 계속해서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대화가 좀 이루어질지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뭔가요? 루나 사태 재발막을 대안은입니다. 네. 오늘 당정 협의 있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그리고 정부가 이 테라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돼서 2차 당정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거래소가 어떻게 공동 대응을 할 거냐 등에 대해서 자율 개선 방안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율 개선 방안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자율 개선 방안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방안은 아니지만 네. 거래소들이 각자 이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공동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가 더 커진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 공동 대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게 이제 일단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거래 지원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가상화폐를 상장하거나 상장 폐지할 거냐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논의를 해 나가자 이제 이런 논의를 했는데 다만 어떤 것을 상장 폐지할 거냐에 대해서는 거래소 간 합의가 좀 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어떤 이제 그 가상화폐를 상장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추가로 논의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상화폐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라든가 지금까지 거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제공하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거래소들이 합의를 하자 이런 내용들이 이 자율 규제 방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자, 루나 테라 사태 검찰 수사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 지금 이제 이 서울 남부지검에 설치돼 있는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지금 피해 규모 산정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이유는 이 사기로 이제 이 범죄를 의유를 할 경우에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를 먼저 이제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수사를 좀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법리 검토가 쉽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은 가상화폐라는 것이 지금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 형태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금융에서 주식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증권이라든가 이런 지위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장에 내놓은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형태여가지고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권도영 대표가 실질적으로 이 거래를 통해서 얻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고 판 내용에 있어서는 권도영 대표가 이익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좀 이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이 테라의 운용사인 테라폼랩스에서 발행한 이 화폐를 처음에 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피해 규모를 일단 산정해서 사기죄를 지금 구성해 보자 이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유사수신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법리 적용이 가능한 거냐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활성화되어 있는데 법제도가 미비했던 게 이 상황에서 또 발목을 잡네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